당신의 초조함과 두려움은 대부분 당신이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 하지만 난 그런 당신에게 이렇게 일깨워주고 싶다. 위험 부담이 두렵다면 성공을 쫓지 마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요행을 바라지 마라. 일단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뒤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자유를 원한다면 안정감을 희생해야 한다. 한가로운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성취는 포기해야 한다. 또한 마음껏 쾌락을 즐기며 살고 싶다면 타인들의 평가에 연연해서는 안 되며 좀 더 큰 세계로 나가고 싶다면 지금의 편안한 환경을 박차고 나가야 한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재미있는 일보다는 힘든 일이, 문제 없을 때보다는 문제가 많을 때가 더 많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일보다는 위로받고 싶을 때가 더 많고 성공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죠. 생각보다 녹록치 않은 게 세상살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살아가려 했습니다. 오늘은 출판사 다연에서 펴낸 나는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라는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라오양의 부엉이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와 항상 함께 다니는 신성스런 새인 부엉이를 지혜의 상징으로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라 일컫는데요. 아마 여기에서 착안한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자는 어릴 때는 눈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무기이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웃음이야말로 현실에 맞설 수 있는 무기이다 라는 제목으로 책을 여는데요. 이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운명은 본래가 그렇다. 세상에 진실하고 선량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거짓되고 악하고 추한 것과 마주치게 한다. 기약 없이 찾아오는 따뜻함을 느끼게도 해주고 또 기약 없이 떠나가는 이별을 맛보게 한다. 또 관심과 사랑을 원하지만 끝내 얻을 수 없게 하고 잃었다가 되찾는 감동도 준다. 그 때문에 당신은 사방팔방에 도사리는 위험과 악의를 감수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동시에 인생이 갖은 우여곡절을 겪게 해주면서도 또 다른 탈출구를 준비해주는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책은 총 5파탄에 27개의 인생의 주제를 담은 글들을 통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 고난과 고민이 많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독자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척 꿈이다. 나는 줄곧 3살배기 어린아이들은 그 어떤 고민도 없을 것이라고 여겼다. 친구로부터 이런 일화를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언젠가 친구는 길거리에서 불이 났게 스쿨버스를 향해 달려가다 그만 땅에 곤두박질 친 여자아이를 보았다. 그런데 여자아이는 울지도 않고 침착하게 일어나서는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며 이렇게 투덜댔다는 것이다. 에이, 넘어져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유치원 안 가도 되는데. 평소에는 느리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면서도 정작 배달 음식이 조금만 늦어도 노발대발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도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작은 천사가 되어야지 하고 다짐하면서도 막상 업무가 시작되면 온통 신경질과 짜증으로 똘똘 뭉친
폭군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다. 삶에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 좌절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도 있다. 일단 자신감이 무너지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패배의식에 시달리고 또 일상생활의 사소한 걸림돌에도 그대로 주저앉고 만다. 심각한 경우에는 정서적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 주변 물건을 마구 내던져 박살내거나 스스로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대로에서 자동차의 가속기를 마구 밟아 폭주하거나 급기야 무고한 행인을 흉기로 해치는 이들도 있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은 애초 분노와 좌절을 가져온 원인보다는 그러한 감정을 터뜨린 결과가 훨씬 심각하고 처참하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종종 사소한 마찰이 대판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반찬이 너무 짜다 라고 한마디 불평을 늘어놨다가 이번 달 저녁밥은 무조건 외식이야 라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왜 나를 이해 못 해주는데 라는 불평 한마디가 결별로 이어질 때가 많다. 그래서 나는 제발 자신의 감정 섞인 표정과 말로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말라고 강조하고 싶다. 유대관계가 약한 인간관계에서는 인내가 최고의 미덕이다. 자신의 일시적인 분노로 주변 사람을 도발해서는 안 된다. 인생에서 양보와 인내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미덕이다. 감정을 발산하는데 조심하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며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있는 가면을 쓸 줄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바꾸거나 혹은 구할 짓 따위의 거창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매우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다. 그 어떤 감정도 잠시 숨을 들이키며 호흡을 정리하다 보면 진정되는 법이다. 그래도 정리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호흡을 조절하면 된다. 불룩 튀어나온 배를 감추고 싶으면 있는 힘껏 숨을 들이켜라. 그래도 감춰지지 않으면 한 번 더 숨을 들이켜라.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울음소리가 묵음으로 변하는 과정이다 라는 말이 있다. 왜 울음소리가 묵음으로 변하는 걸까? 어릴 때는 울거나 신경질을 부리면 어김없이 누군가가 달려와서 당신을 달래주고 응석을 받아주었다. 게다가 당신은 그런 보살핌에 어떤 심리적 부담도 가질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첫째로 당신의 감정에 관심을 갖는 이가 점차 줄어들었으며 둘째로 당신 스스로도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혹은 걱정을 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에서 나는 너무 괴로워라는 말의 올바른 번역 관련 질문에 I'm fine, 나는 괜찮아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도 그 때문이다.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고역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최대한 자기 감정을 억제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난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넌 어쩌겠다는 건데?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대로 괜찮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런 걸 좋아하니?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는데?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넌 또 왜 그 모양인데?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침묵해야 할 때는 아무런 말도 해서는 안 된다. 못마땅해서 눈에 흰자위가 저절로 치켜 떠진다면 아예 눈을 감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소한 일에 끝까지 매달리거나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거나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다. 그저 묵묵히 노력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 위화의 말은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 중국의 언어 속에서 산다는 말은 생명력으로 가득 찬 단어이다. 그 생명력은 외침이나 공격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데서 나온다. 생명이 우리에게 짊어준 짐을 순순히 견디고 현실이 가져다주는 행복이나 고난, 무료함이나 평범함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 역시 그래야만 삶을 즐길 수 있다. 삶의 풍성하고 다채로운 면면을 즐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악이 섞인 고난과 위기를 묵묵히 견뎌나가야 한다. 인생이란 언제나 그렇다.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 술술 풀려갈 때도 있고 사방이 벽으로 꽉 막힌 듯 일마다 엉망진창일 때가 있다. 이때 당신이 터득해야 할 요령은 순풍에 돛단 듯 득이양양한 시절에 자신을 이용해 위험한 불구덩이에 빠진 자신을 구하는 것이다. 예컨대 살다 보면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이럴 때는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받은 기쁨으로 남에게 미움받는 우울함을 잠재우면 된다. 또 누군가는 당신의 능력을 높이 사며 중시하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당신을 얕보며 무시한다. 이때는 능력을 인정받는 데서 오는 자부심으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을 제압하면 된다. 어떤 일이든 시작이 어렵고 꾸준히 하는 것은 더 어렵고 끝맺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루이는 대학 졸업 후 1년 넘게 백수로 지내다 인맥 덕분에 가까스로 잡지사에 취직했다. 그제야 힘든 백수 생활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그러나 잡지사의 일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날마다 산더미처럼 쌓이는 일 때문에 야근을 밥 먹다시피 해야 했다. 오늘은 원고의 품질을 살피고 내일은 소재의 창의성을 따져보고 모레는 예술적 가치를 논의하는 등 일의 강도는 고3 시절에 맞먹을 만큼 힘들고 고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회사 동료들 앞에서 상사에게 질책을 듣는 날도 허다했다.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따위로 할 거면 회사 나오지 마. 그야말로 절망적인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첩첩산중에서 길을 잃은 꼴이었다. 루이가 물었다.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렵게 대학에 진학해서 겨우 졸업하고 간신히 취직에 성공했는데 내 삶은 여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루이는 기어이 울음보를 터뜨렸다. 눈물과 콧물이 한데 뒤덤벅이 된 채 펑펑 우는 그녀는 그야말로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네고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말했다. 그래, 뭐든지 시작이 어렵지. 그런데 말이야,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은 더 어렵고 끝맺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 대학 진학은 네가 어렵게 배움의 길로 들어서는 시작에 불과해. 또 직장을 얻는 것은 생계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야. 네가 원하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와 결말을 겪어 나가야 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이 깨닫게 된다.
진심 어린 태도나 말이 결국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부모님은 말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다 좋아진단다. 담임선생님은 말했다. 대학 진학만 하면 더 이상 시험 공부는 안 해도 된다. 직장 선배는 말했다. 새로운 업무는 사나흘 적응하면 익숙해져. 과연 어땠는가? 어른이 되어도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대학을 진학하고 나면 다시 자격증 시험이나 잡다한 능력 인정 시험이 등장하며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에 간신히 적응하고 나면 또 다른 업무가 당신을 기다린다.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러다 애인이 생기고 애정전선에 적잖은 문제가 생기면 친구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 너랑 안 맞는 것 같으면 헤어져.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동료들은 이렇게 권한다. 그렇게 좋으면 사버려. 하지만 실제로 어떠한가? 성격이 잘 맞는 연인을 만나기도 힘들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도 사랑을 갖고 나가기는 더 힘들고 죽을 때까지 함께 백년해로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애인을 갈아치우는 사람은 나이 들 때까지 좋은 인연을 만나기 힘들다. 또 마음에 들면 가격을 따지지 않고 무작정 사들이는 사람은 은행 잔고가 바닥을 드러나기 일쑤다. 사실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는 것은 마치 오락게임에서 경험치를 얻고 레벨업이 되는 것처럼 계속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다. 5살 때는 5살 배기 어린아이가 겪어야 하는 세상이 있고 18살에는 청년기에 마주해야 하는 세상이 있으며 50살에는 중년이 맞닥뜨려야 하는 세상이 있다.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그 나이 단계에서 헤쳐나가야 하는 난관이 있고 어떤 인생을 살든 그 인생길 걸음걸음마다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 적어도 내 생명이 붙어있는 이상 경험치를 획득하지 않고서는 그 단계를 통과할 수 없다. 눈앞의 난관을 건너뛸 생각도 해서는 안 되고 또 현재의 난관을 통과했다고 해서 앞으로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 당장 눈앞에 닥친 난관을 잘 헤쳐나가야만 지금 나이 단계의 생활이 좀 더 수월해지고 또 다음 레벨의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경험치를 쌓을 수 있다. 18살 청소년이 되어 5살 무렵의 시간을 떠올리면 특별히 힘든 난관이 없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저 어린 시절에는 대학 시험을 치를 필요도 없기에 공부 스트레스도 없다고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라. 5살 무렵에는 더러는 덧셈 뺄셈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림 그리기 방법을 배우고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익히는 등등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있었던가? 50살의 중년 역시 18살 무렵 청소년기를 되돌아보면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살던 시절이라고 여기기 쉽다. 당시에 생기발랄하고 열정과 치기가 넘쳤던 모습만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잊지 말라. 18살의 당신은 대학 입시 준비를 시작하고 친구들과의 우정 때문에 고민하고 이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외모 때문에 속상해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당시에는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이었던가. 안타깝게도 이미 18살 청소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5살 무렵의 세상과 싸우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나이가 30이 다 되어도 여전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울음보를 터뜨리고 시합에서 지면 생떼를 부리며
어린아이처럼 군다. 오충기라는 말이 있다. 대충 그 뜻을 살펴보면 삶에 이리저리 치이며 상처를 입고 방황하는 중년들을 가리킨다. 이들에게는 유년 시절의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행복과 즐거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인간관계의 냉정함을 맛보고 한때 가슴을 부풀게 했던 미래의 꿈은 곰팡이가 핀 채 한 구석에 내팽개쳐졌으며 가질 수 없는 연인은 꿈속에서나 볼 수 있다. 온종일 SNS를 뒤적이면서도 막상 대화를 나누는 이는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이들은 또래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어쩌면 자신에게는 영원히 성공의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체념한다. 크나큰 인생의 고난을 겪지는 않았지만 혈기 넘치는 청년 시절의 꿈과 포부는 이른 지 오래다. 오충기를 겪는 당신에게 현실은 흡사 영화 속 학살 현장만큼이나 잔혹하다. 이 세상에 대한 아름다운 상상, 수많은 기대, 무한한 호기심, 선의, 열정, 진심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했으니 말이다. 아마 당신은 하나둘씩 발견하게 될 것이다. 좋아했던 작가가 노안으로 죽고 가깝던 친구들도 머리가 희끗거리며 열렬하게 환호하던 야구스타는 어느새 은퇴하고 즐겨보던 만화영화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흠모하던 배우도 TV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 현실들을 말이다. 또한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3일 연속 밤샘 근무를 하든 말든 위층 집의 천방지축 장난꾸러기 아이는 여전히 쿵쾅거리며 날뛸 것이고 또 옆자리 연인들은 당신이 우울하든 말든 시시덕거리며 당신의 염장을 질러댈 것이며 부인 혹은 남편은 당신에게 방해가 되든 말든 밤늦도록 TV를 시청할 것이다. 한마디로 당신 인생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할 때마다 어김없이 누군가가 삽을 던져주며 아직 멀었다고 말해준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다. 현실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거침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헤매고 또 수많은 인간 군상 속에서 방황할지언정 삶을 밝게 비춰주는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곤 한다. 당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학 시험 예상 문제를 모조리 훑어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밤을 지새워 일하는 것도 외로운 생활도 결코 부러워할 만한 것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하지만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이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운 결말을 가져다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그렇다고 아예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중도에 포기한 채 무슨 일이든 시작이 어렵다고 핑계대지 마라. 꾸준히 하는 것은 더 어렵고 끝을 맺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나타나 당신의 발목을 잡는 온갖 문제에도 허둥지둥하지 않게 된다. 아마 인생의 얄궂음에 장난꾸러기처럼 째려보며 혀를 날름거리는 여유를 부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좋은 일에는 방해가 따라다닌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지 말라. 나쁜 일에도 방해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저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 이러한 마음가짐이라면 황금잉어에 허황된 희망을 걸지도 않게 되며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도 보이지 않을 것이며 눈물과 원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진흙구덩이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기 위해 고분분투할 것이다.
살찌는 것 말고 도무지 쉬운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생각하게 된다. 삶이 따분하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들은 찾아볼 수 없고 속상한 일들만 연거푸 벌어진다고 느끼는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마치 개똥으로 뒤덮인 지뢰밭을 건너는 것처럼 앞으로 나가기는 해야 하는데 죽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가?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같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귀찮은 게 싫어서 하는 선택도 있고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지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선택도 있고 또 내심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들의 눈이 무서워서 하는 선택도 있고 그래서 당신은 원하지 않는 선택을 마지못해 책임지고 흐지부지 이어가며 건성건성으로 노력한다. 그 결과 현재의 삶이 불편하면서도 딱히 바꿀 엄두도 나지 않고 능력도 없다. 사람이 가장 크게 부자유를 느낄 때가 바로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며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확신할 때다. 여기서 문제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것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점이다. 20대 초반은 누구나 방황하는 시기이다. 모두가 평범하며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어떤 고난을 얼마나 겪어야만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규칙적으로 체력을 단련하며 목표를 갖고 지식을 쌓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물론 당장 커다란 변화를 느낄 수 없지만 실제로는 이미 변화하기 시작한다. 다만 나는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당신의 셋째 고모가 괜찮다고 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큰아버지가 좋다고 권하는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 후에는 대학 동기가 전망이 있다고 추천한 도시로 가서 선배가 실력 있는 곳이라고 한 회사에 취직하고 낯선 도시에서 동료가 정확하다고 느끼는 말을 하고 친구가 괜찮다고 소개해주는 이성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는 참담한 듯 이것은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야 라고 한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당연히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그곳에 묻힌 어느 성공의 주교의 유명한 묘비명이 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졌을 때 내게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이 있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마지막 시도로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내가 나부터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또한 거기서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누가 아는가? 그러면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큰 일을 해낼 능력이 없다면 잠시 동안은 그 열정을 가슴에 품고 지금 눈앞에 놓인 사소한 일부터 잘 처리하라. 게으름 피우고 싶고 미루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주먹을 꽉 쥐고 조금만 더 버티자고 스스로를 북돋워라.
꿈이 너무 요원하다고 느껴질 때는 먼저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하나씩 달성해보라. 당신 스스로를 다그치며 좀 더 노력해야만 삶은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 것이며 좀 더 만족스러운 인생 동반자를 만나게 해줄 것이다.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 당신이 우수해지면 나머지 일들도 덩달아 호전된다. 생일이나 새해를 맞이할 때는 축하와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이 세상에 등장한 게 나의 의지나 선택이 아니다 보니 힘이 들 때마다 삶을 원망하고 세상 탓, 남 탓을 하기가 쉽죠. 하지만 탓을 한다고 내 마음이 풀어지거나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매년 찾아오는 생일을 축하하고 새해에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건 어쩌면 고달프고 힘든 세상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은 살만하다고 느끼는 당신의 성숙을 축하해주는 것이라는 저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